네, 반갑습니다. 네, 제대로박사TV의 재수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오늘 달천 박사님을 빼고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박사가 단독으로 오늘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 부동산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코로나 전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20년도에 부산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과 그리고 오르지 않고 그냥 정체되는 지역과 그리고 조금 하락하면서 거래가 안 되면서 좀 하락하는 지역,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2021년도는 부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지역과 지역에 대한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등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특히 신축을 기점으로 내년에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부산이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역별로 오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21년도는 부산의 공급 물량을 보면 그동안 계속 공급 과잉이었는데 내년에는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개 구군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산 시장을 보면 데이터를 보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지역에 따라서 1등 지역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2등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진구, 요즘 많이 올랐죠. 연제구, 그 다음에 금정구도 이제 양산하고 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금정구 쪽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명지죠. 강서구에 있는 명지 쪽이 좀 심상치 않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지라고 하는 지역은 에코델타시티의 그런 미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김해 신공항이 되었던 가덕도 신공항이 되었던, 결국 공항이 발표가 되면 가장 수혜지는 명지국제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지국제신도시는 2등 지역으로서 상승을 계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지역은 동구라든지 서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북구, 그 다음 또 사하구, 사상구, 그 다음에 영도구, 기장군, 이런 지역들은 부산에 제가 볼 때는 한 3등 정도 지역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2020년 7.10 대책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1등 지역에 투자를 말한다. 1등이 안 되면 1등을 위협하는 2등 지역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3등 지역은 사실은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등 지역 중에서는 앞으로 또 상승 가치가 있는, 앞으로 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은 저 동구 쪽에 북항 재개발하는 수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장군에 있는 일광신도시도 그 일광신도시 바로 옆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이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일광신도시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점,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부전 일광 지하철역이 일광에서부터 울산 태양항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울산 태양항까지 끝이 아니라 울산 태양에서부터 경주, 포항, 그 다음에 동해, 삼척, 강릉까지 연결되는 EMU 고속열차까지 연결이 되면 일광신도시도 이제 끝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살펴보았고요. 신축과 구축, 아무래도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신축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구축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도 신축은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구축은 좀 싸더라도 좀 인기가 없어서 좀 가격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축과 구축, 지역과 지역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물 자산 선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초저금리, 우리 기준금리가 0.5%다 보니까 역사상 가장 최저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1억을 넣어놓으면 한 달에 이자가 5만원, 6만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돈들이 옛날에는 저축을 하고 적금을 넣었다면 지금은 전부 뭐 실물 자산인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금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땅을 산다든지 수익형 부동산을 산다든지 전부 실물 자산으로 두게 된다. 오죽했으면 동학농민운동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돈들이 전부 주식으로 또 기웃거리고 있고, 하여튼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 이 많은 유동자금들이 자꾸 부동산에 흘러 들어오면서 부동산이 좋은 지역들, 또 가져가야 될 지역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2021년도도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금리나 미국이 지금 패드에서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국채를 전 세계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한 많은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당분간은 높이기 어렵다. 그럼 결국 금리랑 부동산의 관계에 있어서 금리가 초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이용할 때 금리가 낮으니까 뭐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이 좀 덜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항상 반대의 관계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광역시가 과연 예전처럼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갈지, 투기 과열 지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일어나고 나서 부산 7개 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해제되고 2019년 아마 11월 6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 지가 1년도 지금 채 안 됐는데 지금 부산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묶는다, 아니면 해운대라도 아니면 특정 지역이라도 묶을 거다 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정부로서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풀었다가 다시 또 묶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럼 왜 다 풀었냐 이런 또 비난의 화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내년 2021년도 또 4월 7일 날 우리 서울하고 부산은, 특히 부산은 시장선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또 내년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정치권이 많은 또 술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에서는 선거도 있는 해에 그리고 부산이라는 또 특이성 지금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 판단하지만, 그래도 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또 너무 또 화랑이 되면 정부에서는 또 카드를 꺼낼 줄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부산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올해 또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뭐 5월 11일 부동산 대책, 6.17 대책, 특히 7.10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도 이제 중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보유세도 이제 또 중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도 또 중과가 되면서 이제 집을 사고 팔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금이 워낙 또 막강하고, 또 내년 또 양도세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또
많은 또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세가 또 때려지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이런 710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화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항상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을 너무 그 투기식으로 투기꾼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특히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막 3종 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푸는 바람에 뭐 투자를 지금 전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또 법인들도 지금 투자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막히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주택자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세를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막다 보니까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세도 지금 씨가 마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세를 지금 공급해야 되는 다주택자들의 지금 활로가 완전 막힘으로써 이제는 전세가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가격도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 가격도 아마 옛날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전세값은 매매 가격하고 다르게 부동산에 있어서 실제 가치를 나타낸다. 그 아파트의 실제 가격을 나타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투기의 수요가 전세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세값이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면서 내년 또 부산시장 공급 물량이 또 좀 줄어드는 또 그런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그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2021년 부동산 키워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